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혹시 여러분 말하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계십니까? 내가 이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또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상한데 이렇게 좀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숨차다 준비했습니다.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자, 오늘의 여러분에겐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책을 읽고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바쁜 시간 안에 이 책들을 잘 요약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을 운영하는 임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저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조금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조금 더 서로가 오해 없이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표현법이나 어떻게 말투가 달라서 또 뭐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한다든지 근데 알고 보면 같은 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이 책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한석준이고요. 인플루엔셜에서 2023년 8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작가 한석준 누군지 아시죠?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우리말 겨루기 위기탈출 넘버원 연예가중계 생생정보통 1대 100 등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2015년 프리를 선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횡무진 많은 방송을 하면서 뭐 프리한 19, 그 다음에 문화시대 여러 방송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 분에게서도 평생의 어려움은 말하기였대요. 아나운서인데도. 그래서 말하기에 대해서 아카데미도 하고 또 말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작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는 아나운서로서 첫 발을 떼던 순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말을 잘하기 위한 여러 훈련을 거듭하며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반드시 말하기 실력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인생이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현재 대학과 기업에서 스피치를 가르치며 그간 쌓아온 자신만의 말 잘하는 노하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말하기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하냐? 꾸준히. 이 책에서 보니까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 야구 선수들이 막 이 타구 연습을 막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잖아요. 그래도 삼진 아웃을 당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슈팅을 그렇게 많이 해도 뭐 속된 말로 똥볼을 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번 할 때마다 실수를 하거나 생각처럼 안 됐다고 못하겠어. 나 이제 입을 다물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하기 또한 다른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말, 맛있는 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글을 보니까 오상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썼네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한 기자님의 소통 노하우가 책으로 묶어 나왔네요. 여러분의 관계 맺음이 이 책을 통해서 더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전현무 전 MC 아나운서, 이제는 뭐 예능인이죠. 지금 연예대상 2번이나 탔고 좋은 목소리를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이 책에 소개된 요령만이라도 잘 익혀 실천하면 적응이 됩니다. 특히 3부 전현무 관련 일화가 압권이다. 이 전현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배였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전현무 후배와 그냥 해오던 걸 계속하던 한석준 자신 나와에 대한 차이점을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출판사에서 나온 책 소개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뀐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면접부터 회사에서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야 할 때,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말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인생의 관문들을 남들보다 좀 더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혹은 만능 프리패스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저자는 묻는다. 하고 싶은 말을 매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다못해 말문이 막혀 그냥 참아야 했던 순간에 적절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느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잘하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저자는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은 바뀝니다 라고 단언한다. 이게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타고난 목소리가 좋지 않거나 말주변이 부족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10분씩만 훈련을 하면 누구라도 반드시 말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발성과 발음 훈련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목소리를 찾을 수 있으며 평소 잘못된 말버릇이나 어tum한 교정에도 세련되고 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매력적인 목소리를 내는 법, 혀 짧은 소리를 고치는 법, 말맛을 살리면서 힘있게 말하는 법은 물론이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법과 상대방의 잘못을 효과적으로 지적하는 법, 나를 지키면서 거절하는 법 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원 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한다.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일상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스피치 노하우를 가지고 연습을 해라. 이렇게 조금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왠지 이렇게 말하기에 대한 책을 소개하니까 저도 목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점잖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좀 있지만서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다 소개시킬 게 없으니까 한석준 아나운서의 원포인트 말하기 레슨 빠밤. 자, 제가 원포인트를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째,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앤서는 일단 아, 에, 이, 오, 우만 정확히 훈련하세요. 뭐만 훈련해도 발음이 곧바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연습할 때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이 화면에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있잖아요. 여기서 이 아에 이오 들어간 요 발음들을 이렇게 또박또박해서 하는 거예요.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을 빼고 모음만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어, 우, 의, 아, 하, 이, 우, 어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자음을 빼고 모음만 하는 훈련들 이런 걸 갖다 열심히 하면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발표가 코앞인데 너무 긴장돼서 걱정이 돼요. 앤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첫 1분만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오프닝이 발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발표 수업이 뭐 10분, 15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런데 그럴 때 이걸 전부 다 하려고 막 하면 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분만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싹 넘어간다는 거죠. 자, 질문 세 번째. 말투 때문인지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봐요. 이거는 앤서 뭐라 하냐면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지 않나요? 마침표를 찍듯 말끝만 분명히 해도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영어로 풀스탑이라고 그러죠. 맞춤표 딱 찍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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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끊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것만 알면 당신의 말을 달라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음식 시킬 때도 그렇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정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퀘스천 네 번째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할까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에게. 앤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틀렸다! 라는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상대가 잘못한 부분을 그저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야. 야, 그거 너 틀렸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그래? 너 얘기했던 그 부분은 무슨 뜻이지? 요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그 본인이 아, 내가 이걸 잘못 얘기했구나 라고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초면에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아, 이거 참 어렵죠.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서먹서먹한 자리가 없게 하려고. 자, 앤서 이렇게 나왔네요. 적절한 유머를 섞어 구체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칭찬은 호감도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칭찬들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뭐 그런 칭찬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옷을 입고 왔으면 어떤 포인트, 아, 이게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면 무슨 가방이 너무 멋지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떤 이렇게 딱 포인트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인정할 만한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책은요, 목차를 좀 설명하면요, 목차는 크게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는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책 속에서 페이지 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인생의 관문을 남들보다 좀 더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혹은 만능 프리패스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중요한 면접부터 회사에서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야 할 때,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관문 앞에서 막막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본 말하기의 달인은 아닐 겁니다. 당장 면접이나 발표를 앞두어서나 평소에 말 좀 잘해봤으면 하고 고민해 온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은 곧바로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하기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에 이 책에 쓴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전하려는 내용이 좋다고 해도 발성과 발음이 좋지 않으면 말하는 목적에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발성과 발음은 뭔지 아시죠? 발성은 소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런 호흡과 관련된 거고요. 발음은 아예 이오우 이런 것들 기역 니은 디귿 이런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발성과 발음이 좋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훨씬 신뢰가 갑니다. 안정적 음색과 정확한 발음 덕에 전하려는 메시지가 명료해지고 왠지 똑똑해 보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따라옵니다.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 특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꼽아보자면 배우 서현진 씨와 오나라 씨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분 역시 발성과 발음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타고나길 성대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습 없이도 좋은 목소리를 내지요. 그런가 하면 발성과 발음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서현진 씨와 오나라 씨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얻어냈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발성과 발음은 꾸준히 연습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빠르게 좋아지고 한번 깨우쳐서 체화되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타고난 성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훈련을 거듭해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게 된 아나운서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접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본인을 설명합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로 상대를 집중시켜라 라는 부분이에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 32에서 33페이지입니다. 복식호흡을 통해 발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잘못된 발성으로 목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발성으로 성대가 상하면 점점 더 듣기 거북한 목소리가 됩니다. 안 좋은 발성이 안 좋은 목소리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인내도 필요합니다. 처음엔 내가 배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으니 이걸 과연 꾸준히 해야 하는지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른 발성이 몸에 배면 그 이후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되레 힘이 듭니다. 소위 체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습관으로 말하기 습관으로 내 안에 이제 체화가 된다는 거죠. 꾸준한 연습을 통해 바른 발성을 체화하고 그래서 소위 호감을 주는 목소리를 갖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제 경험을 미루어 보면 남보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일이 조금 미숙해도 박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남 앞에 나설 기회도 많아지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상승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테고요. 목소리가 좋아지는 법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49페이지.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발음은 꼭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입니다. 하지만 그 자질이 방송인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발음 하나만 죽어라 훈련한 덕에 1년 넘게 고배를 마시던 취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 챙겨 먹듯이 부지런히 발음 연습을 했더니 어느덧
회사에서 발표 전문가로 거듭나 승진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을 잘 못하거나 발표를 못하는 이유를 자신감이 없어서 논리력이 떨어져서 긴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발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특정 발음을 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모음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의식하면서 말해보길 권합니다. 한두 달 후에는 말하는 바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할 때 발음이 뭉개진다면 편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끝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해보세요. 이 순간부터 저는 모든 문장의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위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문장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느낌으로 말해보세요. 나아가 외친다는 느낌, 선언한다는 느낌으로 말해보길 바랍니다. 이때 말하겠습니다에서 다까지 정확하게 발음해보세요. 수강생들에게 이 연습을 시키면 마지막 다만 강조해서 소리를 높이거나 다아 같이 말꼬리를 길게 내리기도 합니다. 문장을 끝맺는 다는 그 앞에 소리와 비교해 약간 높이를 낮춰 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말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사할 때, 내 이름을 소개할 때 다를 살짝 올려서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는 높이가 살짝 떨어지고 음의 길이가 역시 살짝 더 짧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들릴 수 있고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도 소개할 땐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하지만 끝날 때는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모르겠네요. 맞나? 어쨌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149페이지와 150페이지. 이 책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사서 꾸준히 이제 두시면서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챕터 읽어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에게는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내 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행동이죠.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책만 제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논리가 틀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 문제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넌 틀렸어 라고 하면 그러네, 내가 틀렸어,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와 같은 부정어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알려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질문만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틀린 부분을 두세 번 정도 질문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본인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과 그런데도 상대방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넌지시 알려줬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법 가운데에서.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하기에 대한 수업에 관한 책을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저도 책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말하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약간의 좀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잘 전달이 되었나요? 오늘 좀 특별히 신경 쓰면서 딕션에 발음을 좀 신경을 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소문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요. 여러분이 드신 채널은 책잇 아웃이었습니다.